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여러분 잘 아시죠? 옆에 계신 분이 이지숙 이사님이고요. 저는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입니다. 저번에 1년 됐나요? 네. 1년 전에 벌써 우리가 연금저축에 대해서 전반적인 네네. 내용을 촬영을 했는데, 복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연금은 세 가지가 있죠. 우리 잘 아는 국민연금, 그건 이제 보편적인 연금이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주는 퇴직연금이 있죠. 그 다음에 연금저축, 그건 이제 개인연금이죠. 저번에는 우리가 연금 저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주로 말씀드릴 부분이 퇴직연금입니다. 기업연금이죠.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 그 다음에 퇴직연금, 이제 혼란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저 이지숙 기자가 그쪽 분야에 또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얘기하고, 오늘 저희가 생겨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얘기하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오늘은 가장 보편적인 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그런 것을 위주로 하려고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또 이지숙 기자께서 또 질문에 답해 주시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지금 얘기를 좀 대표님과 나누면서 중점적으로 좀 전달하고자 하는 게, 이제 12월 말이 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퇴직연금을 이제 은퇴를 하셔서 이제 수령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관련해가지고 혹시 저희 전달드리면 좀 도움이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많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네. 저도 이미 60이 넘었는데, 제 친구들 아니면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데, 내가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구나.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 예를 들어서 내가, 53세예요. 53세. 네, 53세인데, 작년 말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부터 설명해 주세요. 그럼 퇴직금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지. 퇴사를 예정을 하셨다 그러면은 아마 인사 쪽에서 지금 계좌 하나 만들어 오라고 할 겁니다. 이게 보통 IRP 계좌거든요. 이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계좌를 지금 가져와라,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이제 일시불로 현금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IRP 계좌로 이제 이전을 해주는 방법이 있을 텐데, 만약에 53세다 그러면은 현금으로는 수령이 안 되실 거고요. 지금 IRP 계좌로 퇴직연금을 수령을 하셔야 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더라도 지금 만 55세에 이전이시면은 IRP 계좌를 만드셔서 이제 퇴직금을 지금 수령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만 55세가 넘으셨다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은퇴하는 시점에. 그런 분들은 지금 근태법에서 예외로 뒀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일시불로 받아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퇴직금을 이제 퇴직급여를 담보로 받아가지고 활용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또 이거 다시 갚으셔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현금으로 수령하셔서 갚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퇴직금이 많지가 않아요. 300만 원 이하다. 그럴 경우에도 IRP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받으시는 예외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55세가 넘었다고 가정하고요. 네. 그러면 내가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IRP 계좌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어느 게 유리해요? 네, IRP로 수령하시는 게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퇴직소득세라는 거를 원청 징수하고 떼고 받으십니다. 근데 IRP로 받으실 경우에는 이제 세금을 떼지 않고 원금 그대로 전부 다 지금 계좌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리고 IRP 계좌 내에서 이제 활용이 가능하시겠죠. 우선은 IRP 계좌로 수령하셨다는 얘기는 아마 이분이 이거를 잘 활용하셔서 이제 연금의 형태로 수령을 하실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퇴직금을 연금의 형태로 이제 수령하실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감면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제 나눠서 수령하실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라고 하는 거를 이제 30% 감면을 해줍니다. 자, 한번 숫자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만약에 이제 대표님이 대표님 좀 많이 받으시겠구나. 그래서 만약에 제가 퇴사를 할 때 한 뭐 2억 정도를 만약에 퇴직금으로 이제 수령을 하게 되겠다. 그러면 2억에서 세금을 한 1,000만 원을 좀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억에서 1,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엔 떼고 이제 1억 9천만 원을 그래서 내가 현금으로 받을 때는 2억에서 1,000만 원을 떼서 나머지 금액을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되는 거고. 네네. 근데 IRP로 갔을 경우에는 2억이 그대로 우선은 넘어올 거예요. 일단 넘어오고 네, 그 넘어오고 나서 내가 10년의 이상의 기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실 경우에는 1,000만 원에서 30% 감면한 게 이제 700만 원이잖아요. 700만 원을 이제 10년간 나눠서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분의 1씩 받는다고 치면 그 세금을 나중에 내는 효과가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세금도 깎아준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IRP를 받는 게 그냥 무조건 유리하다. 그리고 이제 또 10년이 아니고 20년간 수령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그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서는 40%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세금을. 근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을 받았는데 이제 1년마다 받다가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네네. 1억이 필요해요. 네네. 그럴 때는 뺄 수 있나요? 우선은 지금 그렇게 출금을 하시고자 하신다면은 IRP 계좌 같은 경우는 계좌 전체를 전부 다 해지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현금 받는 것처럼 해야 되겠네요. 네네. 그럼 그동안 안 낸 세금도? 안 낸 세금을 다시 내는 건 아니고요. 그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 이제 해지를 하실 때는 거기서 그러니까 현금을 받는 걸로 네네네. 그때 그 당시 현금으로 받는 걸로 네네. 간주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 근데 그건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만 필요한데 그건 안 된다 이거죠. 한꺼번에 다 해지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약간 좀 계좌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IRP 계좌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권유드리는 방법이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으로 받았어요. 음. 받았는데 그럼 다시 IRP로 현금을 내가 스스로 IRP에 넣을 수도 있나요? 우선은 그거는 기간 조건이 있어요. 이제 퇴직금을 수령하시고 나서 이제 60일이 경과하지 않으신 상태면은 다 IRP 계좌로 입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 활용이 가능하죠. 우선은 IRP 계좌로 입금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그 금융기관 쪽에서 회사 쪽에 지금 과세 이연에 대한 부분을 조회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수령하실 경우에는 세금을 다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IRP 계좌로 원목을 해서 활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60일입니다. 기간이. 60일 동안에 번복을 할 수가 있다. 네네. 너무 짧네요. 60일이 지나면 이제는 현금으로 받은 걸로 네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네요. 연금으로 개시하게 되는데 만 55세 되면 예를 들어 내가 아까 예를 들었지만 53세인 경우에는 그러면 55세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55세가 넘어야 네네. 되기 때문에 IRP에 돈을 받았다 치더라도 빼려면 55세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연금 개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퇴직금은 중도에 그러니까 계좌를 해지하면서 수령은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시고자 하신다고 한다면은 55세 때부터 지금 수령 개시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53세인데 2억을 받았어요. 예를 네네. 들어서. 근데 내가 53세인데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네네. 찾을 수는 있다. 예, 계좌 해지를 통해서 IRP 계좌는 찾으실 수는 있고요. 그리고 55세가 지나야지만 연금 개시가 가능하실 겁니다. 제가 여기서 자꾸 계좌 해지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기서 IRP 계좌에 약간 보면은 이제 단점이기는 하거든요. 중도에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부만 필요하실 수 있잖아요. 이 일부만 찾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계좌 해지를 굉장히 하셔야 위험할 돼요. 수가 있겠군요. 네네. 근데 2013년 3월 이전에 연금 계좌 가입했다면은 그것도 좀 헷갈리던데 그것도 잠깐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이 연금의 수령 연차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지금 너무나들 다들 어려워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지금 우선은 그 연금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눠서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머릿속에 있으세요. 근데 이제 2013년 3월 1일 이전에
내가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을 하셨다. 그러신 분들 계십니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55세 때가 수령 연차가 지금 6년 차부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보통 첫 해에 55세 때 받게 되면은 나누기 10을 하고 곱하기 1.2를 하는 게 그 해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계좌를 개설하셨다 그러면 퇴직금 평가액을 나누기 5를 합니다. 곱하기 1.2.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2억을 가정을 해볼게요. 2억을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지금 1년 차부터 계산을 한다.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계좌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2억을 나누기 10을 하고 곱하기 1.2를 하겠죠. 그러면은 첫 해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400만 원이 최대 금액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이전 2013년 3월 1일 이전에 퇴직급여에 대한 계좌가 있었다 그러면 2억을 나누기 5를 하고 곱하기 1.2를 하니까는 지금 계산을 하게 되면은 4,800만 원. 근데 10년이 아니잖아요. 그럼 5년밖에 안 받는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그럼 5년 동안 나눠서 수령 가능하신 거죠. 그러니까 10년이 아니라 네네. 5년 동안 받을 수 있다. 네네네. 근데 그 법의 취지가 뭘까요? 그게 연세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이제 연금제도가 변경이 한 번 됐어요. 변경이 한 번 되면서 2013년 3월 1일 이전에 연금 계좌의 형태는 5년 동안에 지금 연차를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었 제도의 변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구나. 근데 그게 이제 10년으로 늘었는데 네네네. 그 전에 계좌를 튼 사람들은 네네네. 5년 동안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IRP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연금저축펀드와 IRP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IRP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우선은 모든 IRP 계좌, 그러니까는 이연퇴직 소득세가 있는 계좌라는 저희가 용어를 많이 쓰는데 퇴직금을 받은 계좌죠. 무조건 연금저축계좌로 이전은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만 55세 이상이시고 그다음에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하셨다 그러면은 연금저축계좌로 이전 가능하고요. 그것도 55세가 조건인가요? 네, 기간 조건. 그러니까 내가 53세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55세 같은 네. 넘은 사람들에 한해서 네. 이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이 가능하다. 네네. 근데 이전하는 이유는 제가 항상 지금 고객님 상담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IRP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2억을 넣었을 때 2억 중에서 뭐 1,000만 원만 필요할 수도 있고 2,000만 원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IRP 계좌는 일부 해지가 안 돼요. 그냥 완전히 다 빼야 된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세금을 그런 좀 어려움이 있고. 네, 두 번째로는 IRP 계좌는 추가 수수료가 붙는 계좌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지금 그 퇴직 소득을 받은 계좌 같은 경우에는 붙어요. 안 붙는 곳이 없어요. 최소 가장 낮은 곳이 0.2%. 지금 보통은 한 0.4에서 0.5 정도는 붙더라고요. 그것도 연에 계속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면은 만약에 0.5%면 5%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돈은 아니네. 네네.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운용자산에 대한 부분, 편입에 대한 한도를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주식형 펀드를 100% 못 넣고 일부는 꼭 안전자산을 넣어야 되는 TDF는 예외기는 하지만 TDF는 예외예요? 네네. 네, 오케이. 그러니까 TDF는 안전자산이라고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규정상에 보게 되면 TDF는 100% 편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IRP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가 전체 자산의 70%를 넘으면 안 되죠. 그게 이제 보통 네네, 룰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나머지는 채권이나 이런 데 네네, 들어가야 맞습니다. 되는 건데 TDF라는 거 여러분들 혹시 TDF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이게 디폴트 옵션이라고 그래서요. 요새 이제 퇴직연금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겟 데이트. 예를 들어서 내가 은퇴할 시점을 미리 예상해서 TDF 2030이라는 얘기는 2030년에 내가 완전히 은퇴한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TDF를 가입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펀드가 하나 TDF 2030이라 그 안에 주식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70%만 담을 수 있다는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IRP 기자가 갖고 있는 그런 몇 가지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수수료가 붙는다는 거. 네네. 그 다음에
그 한꺼번에 찾아야 된다는 단점. 네. 그리고 주식형 펀드는 70%밖에 받지 못하는 네. 이제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55세가 넘으신 분들은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는 게 유리하다.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아무래도 지금 연금저축계좌와 IRP에서 지금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조금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IRP 계좌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계좌보다 상품의 선택의 폭이 조금 더 이제 넓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적극적 운영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IRP 계좌 활용하시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상품의 선택에 있어서 좀 운영이 좀 어렵고 동일한 상품을 운영한다는 가정하에서는 100% 연금저축 계좌가 훨씬 더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그 TDF가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TDF가 나오고 나서 퇴직연금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연금저축펀드로 옮기셔서 TDF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가 1년마다 붙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 네네. 그 장점이 있군요. 그래서 55세가 넘으시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을 IRP로 받으신 경우에 그거를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는 거를 고려하시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퇴직금이라고 하는 건 아마 금액이 약간 크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이거 1,200만 원, 1,200만 원에서 뭔가 기준들은 다 아세요. 고객님들이 이게 종합소득과세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퇴직금을 재원으로 해서 연금으로 수령하실 때에는 이제 30%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적용이 되잖아요. 이거는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 이상 받으셔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세율들에서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한도 내만 수령하신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걱정 없이 수령 가능하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이 퇴직금에서 운용수익이 또 붙잖아요. 그 부분은 연금소득세 5.5%가 과세를 할 겁니다. 그거는 1,200만 원 한도를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네. 그 전반적인 퇴직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가 찍었을 때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저축펀드 400만 원 하시고, 그리고 300만 원 IRP 하시고, 그래서 꾸준하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옮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얘기지? 궁금해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55세 넘으신 분 중에서 퇴직연금을 IRP로 받으신 분의 하나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수도 뭐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들으셔야 돼요. 또 조금만 있으면 또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연금저축펀드 400만 원 채우시고 IRP 300만 원 채우시고, 더 여유가 있을 때는 1,100만 원 연금저축펀드로 투자하시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요. 55세 넘으신 분 중에서 퇴직연금을 IRP로 수령하신 분들은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처음에 이제 한국의 그런 이 퇴직연금 이런 제도에 잘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까 10년 동안에 나눠서 수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200만 원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1년에 1,200만 원까지 받으면 세금 혜택이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내가 5억을 받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문득 들은 생각이, 1,200만 원 받아봐야 10년 동안 1억 2천 받는데, 내가 5억이 있는데 그러면 1억 2천 받아서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너무 조금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고, 자, 우선은 5억의 구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경우엔 크게 이제 4가지로 나뉘어질 것 같아요. 이 자금의 구성이. 그러니까 5억의 자금 구성이.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 우선은 저희가 연금 중에서 세액공제 이상 넣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보통 저희가 1,800 채우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럼 700까지는 보통 세액공제를 받으셨고 1,100만 원은 세액공제를 안 받으신 금액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자, 이 5억이란 구성 중에서 혹시 이 퇴직연금을 이제 수령하신 계좌가 있으실 겁니다. 같이 이제 연금 계좌로 합쳐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이제 퇴직급여, 그다음에 세 번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겠죠. 그다음 네 번째 이것들에 대한 운용 수익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지금 나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금으로 수령하실 경우에는 처음 말씀드린 첫 번째 세액공제를 안 받은 금액을 먼저 연금으로 게시가 됩니다. 연금 수령하실 경우에는 그 다음이 이제 퇴직금, 그 다음에 이제 운용 수익하고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나올 거예요. 세액공제를 안 받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실 경우에는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2천만 원을 받으시건 3천만 원을 받으시건 아예 없습니다. 세금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실 경우에는 30% 감면된 퇴직소득세를 적용하시면서 이제 받으실 거예요. 이거는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1,200만 원 상관없습니다. 2천만 원 받으셔도 되고 3천만 원 받으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운용수익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실 경우에는 5.5%에서 3.3%의 연금소득세가 과세가 될 거고 1,200만 원 초과하실 경우에는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종합소득 과세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을 조금 구분을 하셔서 그러니까 설명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이제 복잡해지네요. 네,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그런 선입관은 가질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나는 5억이 있는데 1,200만 원 몇 개 1년에 받을 수 없다. 그런 게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그 내가 받는 금액에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됐는지를 그 성격을 보고 어떤 부분은 그 세금이 되게 되고 어떤 부분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사람마다 틀리다는 얘기. 네네.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무조건 나는 1,200만 원 이상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고정관념은 깨야 되겠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연금 제도가 많이 퇴직연금 제도가 많이 바뀌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들도 이제 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는데 이제 여태까지는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근로자분들에 대한 얘기고 또 사업장이라 그러죠. 네네. 이제 고용하는 사업자분들도 이 제도를 더 어떻게 도입해야 되는지 좀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에 저희 전화번호 있고 또 이지숙 이사님께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게 100% 다 커버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율이라든가 아니면 개개인의 사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건 보편적인 거고요. 여러분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제 이지숙 이사께서 친절하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은퇴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불로 받지 마시고 IRP 계좌로 꼭 이전을 하셔서 지금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왜냐면은 세금을 감면받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IRP 계좌는 연금저축계좌로 이전을 하셔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금저축계좌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노후 준비를 좀 풍성히 하셔라. 지금 이거를 꼭 준비하셔서. 그럼 TDF를 레코멘드 하는 거예요? 네. 만약 은퇴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TDF 적극 추천드립니다. 예. 네. 또 제가 커버해야 될 부분도 있나요? 퇴직연금 쪽 관련해가지고는 추후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른 영상으로 한 번 더 좀 올렸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저희가 DB형 같은 경우 DC형 가라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근데 DB/DC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으셔서 그거 찍지 않았나요? DB형 DC형 옛날에? 내가 혼자 찍었나 보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아마 고민하시거나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도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DB형 DC형도 한 번 더 찍어야 되겠네요. 네네. 좀 안내를 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찍기 전이라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